임대사업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가가 공실로 비게 되면 해당 상가의 공동관리비를 임대인이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임대인이 지불하게 되는 공동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대인이 지불한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 셀프 신고를 통해서 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택스 신고서에서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금 계산서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달 공동관리비를 납부하고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아둔 세금 계산서가 필요할 경우가 있는 겁니다. 만일 7월 부가가치세 정기 확정신고 기간에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직전 1월에서 6월 사이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되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이 세금 계산서를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급했었다면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됐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임대인이 따로 세금 계산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만일 관리사무소에서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었다면 임대인이 홈택스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해당 금액 등을 직접 입력해 줘야 하니까 발급받은 종이 세금 계산서를 모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공실관리비 납부권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신고 대상 기간 6개월 동안 완전히 공실이었던 경우를 중심으로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 건데요. 6개월 중에 일부 기간은 임차인이 있었고 나머지 기간은 공실이었던 경우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사실상 일반적인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하고 거의 동일한 상황이니까요. 기존에 공유했던 부가세 신고 영상을 참고하셔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완전 공실이었을 경우를 중심으로 신고서 작성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신고서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 화면까지 이동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확인했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바로 신고서 첫 화면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고할 사업자 등록번호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옆에 있는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불려온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맞으면 저장하기 클릭합니다. 그러면 세금 비서를 사용해 보겠냐는 팝업 창이 뜨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아니요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팝업 창으로 국세청에서 수집해 놓은 자료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작성할 신고서를 미리 채워놔 주겠다는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신고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우선 신고 대상 기간 6개월 동안 완전히 공실이었던 경우라면 여기에서는 아니요를 선택하는 것이 신고서 작성이 더 간편해집니다. 6개월 동안 완전히 비어 있었어서 신고할 임대 수입 같은 건 하나도 없는데 기존에 신고했었던 임대 수입 내용 같은 걸 불러와서 화면을 채워놔 봐야 신고서 작성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고 대상 기간 내내 완전히 공실이었다면 여기서는 아니요를 선택하는 것이 신고서 작성이 오히려 간편하고요. 만일 신고 대상 기간에 일정 기간이라도 임차인이 있었던 기간이 있었으면 여기에서 예를 선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기존 자료를 불러오는 것을 선택하면 기존 임차인 정보도 모두 불려오게 되기 때문에 신고서를 작성할 때 임대 수입, 공동관리비 지불한 것 등등 필요한 금액들만 수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신고서 작성이 더 간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화면 사례는 완전 공실 상태였으니까 여기서 아니요를 선택했고요. 그러면 지금 화면처럼 신고서를 작성하는 메인 화면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빈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빈 화면에다가 내가 작성해야 하는 내용만 골라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작성해야 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면요. 먼저 매출세액 부분은 6개월간 완전 공실이었으니까 임대 수입은 전혀 없던 거니까요. 매출세액 부분은 작성할 게 없고요. 매입세액은 공동관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하고 받아둔 세금 계산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직접 입력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부가세 신고를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청을 직접 선택해 줘야 하고요.
그러니까 완전 공실이었던 경우에는 매입세액 부분하고 세액공제 신청 부분을 작성해주면 신고서 작성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선 매입세액 부분부터 입력하면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붙어있는 입력수정 버튼 클릭해 주고요. 이제 이 팝업창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이 부분 입력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 만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여기에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요. 새로 뜬 팝업창에서 본인에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해 봅니다. 조회된 내용이 모두 이번 신고에 사용할 건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팝업창은 닫고요. 방금 확인했던 내용이 모두 이번에 신고할 상가 내용이 맞으면 이 팝업창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방금 조회했었던 내용이 불려와서 입력창이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점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방금 조회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내역 중에서 지금 신고하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상관없는 내역이 섞여 있는 경우라면 지금처럼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안 되고요. 해당하는 내역들만 본인이 직접 따로 합산해서 지금 화면에서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항목 부분에 직접 입력해 줘야 하는 겁니다. 이번 신고하고 상관없는 세금계산서 건은 이번 신고서에는 합산해서 신고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경우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팝업창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건 입력 부분으로 이동하고요. 명세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팝업창에다가 종이세금계산서 받은 내역을 직접 입력해 줍니다. 먼저 나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관리사무소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하고요. 그러면 해당 관리사무소 상호가 불려옵니다. 다음은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가 총 몇 장인지 장수 입력하고 총 합계 금액을 차례로 입력해 주고요. 입력 내용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된 내용 확인해 보고요. 맞으면 적용하기 클릭합니다. 방금 작성한 내용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등록되게 되고요. 입력하려고 했던 내용이 맞게 등록됐으면 입력 완료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고서 작성 메인 화면에 있는 매입세액 부분에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이 등록된 것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세액공제를 신청할 차례인데요. 공제 감면 세액 부분에 있는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항목에 붙어있는 입력 수정 버튼 클릭하고요. 그러면 팝업창이 뜨고 제일 위쪽을 보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 찍혀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입력 완료 클릭해주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이 신고서에 등록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작성이 끝나면 신고 대상 기간 동안에 완전히 공실이었던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 끝난 겁니다. 신고서 작성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 신고서 상단을 보면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했다는 안내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작성한 내용이 본인이 신고하려는 내용이 맞는지 금액 같은 것들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내용이 모두 맞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신고서 작성은 끝났고요. 환급받을 금액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내용이 모두 맞으면 환급될 금액을 받을 본인 은행 정보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계좌 확인하기 한번 클릭해서 입력한 계좌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요. 다음으로 신고서 제출하면 공실상가에 대한 부가세 환급 신고가 완료되게 됩니다.